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야기도 나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정부의 이 외교 정책과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고 이례적인 일인데 문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까요? 한반도 비핵화 위해서 중러와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상황을 안정시키려는 노력보단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시하며 불신과 반목이 깊어졌다라고 현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간의 성과가 다 증발된 것 같다라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죠. 그에 대한 연장선 같은데 서재현 전 부대변인,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렇게 한미 외교하고 북한에 대해서 한미가 강경하게 비판하는 게 좀 불편하신가요? 비판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균형 외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방국일 수도 있고 적대국일 수도 있고 영원할 수는 없다. 단지 이제 국익을 위해서 서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방점은 안보, 특히 이제 전직 대통령과 차별화된 안보 정책을 이어가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실질적으로 경제 봉쇄 개념으로 나와서 지금 수출 비중도 사실은 중국이 우리나라가 한 30%인데 한 15%까지 빠지고 중국에서 우리가 흑자를 유지하는데 그런 부분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그런 안보도 있고 경제도 있고 그래서 비판한 것이 아니고 이제 계속 중국과 러시아가 인근에 있는 것도 넘어서 글로벌적으로 균형 외교, 그냥 균형에 좀 방점을 짓고 저는 회사에서도 그렇지만 CEO가 바뀌면 전직 CEO의 정책을 반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영도 사실은 이런 건 이해할 수는 있지만 잘하는 지점 그리고 평화로 가는 길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걸 또 보완해서 조금 이게 협력하고 보완해서 이런 좀 지혜로운 길을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행사는 4.27 판문점 선언 5주년 기념식 자리인데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쟁하듯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시하며 불신과 반목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우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을 한 거고 그 행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더 세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 발언은 섬뜩하다 라며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당 입장에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김기현 대표는 어떤 대꾸를 했을까요? 한미동맹의 퀀텀 점퍼가 이루어진 이때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못마땅하기라도 한 듯 사사건건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가짜 평화쇼에 불과한 종전선언에만 집착하면서 집권 5년 내내 굴종적 대북관을 일삼고 실체도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고집하면서 북한 눈치 보기에 바빴습니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은 어떠십니까? 일단 4.27 판문점 선언 5주년 어제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 4.27 판문점 선언이 휴지 조각이 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있었던 시기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른바 핵을 통고대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서슴지 않고 쏟아낸 것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역사가 다 평가하고 증명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북한이 왜 그토록 국제사회를 향해서 저렇게 못나게 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이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키우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가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직 대통령을 떠나서 현재 있는 민주당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이 이른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 북빈 방문 등 해외 순방이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대통령이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힘껏 응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근데 뭔가 폭망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인디언식 기우제 지내듯이 인디언식 기우제라는 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된 성과가 아니라 뭔가 실수나 트집 잡을 것만 생각하는 야당의 모습이 비추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양이원영 의원이죠. 넷플릭스가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아니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넷플릭스에 투자하냐. 되도 않는 얘기했다가 글 지우고 여기 때 반성도 없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야당, 제1야당의 지도부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화동과 같이 호응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무슨 정말 성적학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으니 이런 일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일단 대통령이 과거 정부부터 현재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들에 대해서 좀 한 목소리로 국익 중심으로 정치권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여야 두 분의 의견도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봉식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노선이 다르면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남도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분인데 좀 원래 다른 정권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자제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그 육감이라는 영화 식센스에 나온 게 있죠. 그 죽은 영혼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러는데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정당인이 아닌 게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이 나가서 한쪽에서는 국격 뿜뿜이다, 한쪽에서는 그냥 걱정스럽다 하고 이번에도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보니까 하지만 이제 모든 얘기를 두루두루 들어야지 국가 지도자로서 제대로 임무 수행을 하겠죠. 확실한 거는 있습니다. 이번에 기대했던 것만큼 그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실패한 그런 국빈 방문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원칙적이고 강력한 그 확장 억제 대응을 하는 것은 찬성하시지만 과연 이제 북한이 이렇게까지 도발을 하는데 우리 괜찮나 이러다가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지금 내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내 기업 사정은 괜찮아지는가 이러다가 서울에 폭탄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지금 불안한 시나리오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잠재워 줄 수 있고 국민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돌아온 미국 순방이었나는 좀 더 깊이 엄격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식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의 장기적이고 확실한 지지를 얻어내는 데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가와 함께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심도 깊은 분석 전해드렸습니다.